파트가 있어요. 개발자 신경 안 쓰고 작업하는 파트에서 보통 하거든요. 사이트로. 근데 이제 소스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요즘은 소규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관리를 한다 치면 요즘은 뭐 GitHub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GitHub 대용으로 상용으로 SVA나 그런 거 썼었는데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스 관리 자체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냥 마구 그냥 개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소스를 공유 폴더에 올리면 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좋은 솔루션을 쓰시더라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쓰시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GitHub으로 써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스 관리를 할 건지를 일단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팀원들한테 규칙을 공유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하실 거니까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설계를 하셨죠. 설계를 하셨고, 메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하셨고, 하셨으면 담당자도 역할도 어느 정도 뽑으셨을 거예요. 그죠? 좀 더 구체화를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위한 참고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은 GitHub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GitHub를 사용해서 소스 관리를 하는 방법론이 한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제일 복잡한 것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GitHub를 쓰시려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잘 쓰시면 되는데 잘못 쓰면 소스가 날아갑니다. 진짜 소스가 날아가요. 좀 날아가면 이때까지 제작해놓은 게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면 문제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스 관리를 하실 때는 백업도 잘 받으셔야 되고, 관리자가 팀장이나 담당자가 백업을 항상 매일매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경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면 바로 원복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전에 작업했던 게 한 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를 잘못 쓰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GitHub를 다 잘 쓰시면 상관없는데 잘못 쓰면은 빡빡하고 지금은 이제 서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직관적인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 관리하듯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스 날아가면 문제 생겨서. 그래서 이거는 참고 파일을 한번 보시고 GitHub는 한번 배우시기 좀 간단한 거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팀원들끼리 어떤 규칙을 정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방법인데 그래서 참고 파일로 Git 워크플로우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아마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클라우드 쓰잖아요. 그죠? 오라클 클라우드 직접 만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참고 파일을 보시면 되겠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면 같이 만들어 봐도 되겠죠. 여기서 오라클 클라우드에도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해서 하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오라클 평생 무료라서 안전하게 테스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마존보다 사용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사용 편의성은 아마존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이제 아마존 1년 있다가 유료로 바뀌기 때문에 1년밖에 없죠. 오라클은 평생 쓰실 수가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 파일 2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잠깐 설명드릴 거는 제아스 샘플 온라인 카리지 아카데미 제아스 샘플인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팀들끼리 어떻게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제안서를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하고 마지막에 종료 보고서로 완성된 거를 또 발표할 거고요. 그래서 종료 보고서 때는 시연도 같이 하고요. 제안서 발표하실 때는 중간에 어떻게 계획을 했다는 걸 잘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나 종료 보고서는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력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고 제안서 만드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온라인 카리지죠. 그래서 이건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언젠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제가 제안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샘플입니다. 제안을 한다고 치면 이런 구성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의 제안서나 종료 보고서도 별도로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안서 작성은 제목 적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목차로 이루어지면 제안 개요라고 해서 제안 배경 또는 목적을 적고요. 제안 배경이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 사이트를 만들었다 하면 기존에 있는 여행 사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나 사용자 편의성을 추진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런 것들을 밝혀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안 배경과 목적이고, 기술 부분은 저희가 배운 거 있죠? 기술 부분은 저희가 배운 것들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배운 것들이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안 기술 부분. 그래서 시스템 구성도와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화면 있죠? 화면을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다음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 구성도라 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제안할 때. 그래서 뭐 사용자가 들어오면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여기 와스 서버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2티어거든요. 2티어. 보통 이제 컴퓨터 세대를 두면 3티어, 컴퓨터 두대를 두면 2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IT 용어인데요. 시험이 앞선에 있으니까 이런 IT 용어,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IT 용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티어 프로젝트 구성은 뭐냐면 컴퓨터 한 대에 프론트 플러스 백엔드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이 세 대를 컴퓨터 한 대에다가 다 구성하는 것을 원티어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투티어 구성은 투티어 구성은 컴퓨터 두 대로 하는데요. 컴퓨터 두 대로 하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컴퓨터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컴퓨터고, 그래서 보통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백엔드 있죠. 백엔드 얘를 한 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DB를 한 대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게 투티어 구성입니다. 투티어라는 것은 컴퓨터 두 대로 서브 컴퓨터 두 대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투티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티어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세대겠죠? 컴퓨터 세대.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론트 한 대, 그 다음에 백엔드 한 대, 그 다음에 DB 한 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3티어 구성입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안 나와. 요거만 화면만 좀 내려주세요. 잠깐만 제가 이제 뭐 전달을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7월 14일 수료예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빠르죠. 처음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나도 이제 그 국기가 입안이 제일 먼저 기억난다 그래서 뭔가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한데, 시간 너무 빨라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안 남아가지고 저희 쪽에서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이걸 하나 드릴 건데, 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초 설문조사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뭐 연봉을 희망하는지, 나는 어느 지역까지 취업이 가능한지 이런 거 개인별로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 돼 있잖아요. 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샘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양식이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이 앞반에 먼저 수료하는 반이 있어요. 이 IT는 아니고. 근데 그 학생들 걸 쭉 보니까 너무 진짜 아무거나 써요. 근데 이제 IT 쪽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IT 반들은 좀 이렇게 구성이 나뉘어져 있는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을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로 일단은 쓰세요. 그리고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내용 검토를 하고
좀 컨설팅을 해줄 거예요. 받을 거거든요. 수정을 좀 시킬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죽어도 나 원래 잘 쓰니까 뭐 마이웨이 하겠다 그러면 안 수정해도 돼요. 안 수정해도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여기 나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취업이나 면접 많이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받아보면 저도 면접 좀 많이 보거든요. 강사 면접도 보지만 직원들 면접도 보고 부사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다른 지역에 건너가서 면접 보고 직원 채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자기소개서 보면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것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남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거 외에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이제 동시에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요거 기초 설문조사 돌릴 건데 여기 보면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그리고 뭐 본인들 학력, 전공, 졸업 몇 년도 했는지 그리고 경력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 IT와 관련된 경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걸 써줘야 돼요. 내가 했던 걸 써주셔야 거기서 담당 업무를 뭘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수정을 도와줄 때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 관련 경력 아는데 내가 경력도 지원하는 거 아닌데 자기소개서 그냥 여기서 공부한 것만 갖고 IT 포장하고 취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여기서 많이 갔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면 쇼핑몰하고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랑 상관없지만 그 업체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이 있죠. 이 일을 갖고 나의 성격, 장단점을 포장해서 만드는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통해 이런 경험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내 성격이 이러한 장점이 생겼고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솔직히 내가 여기서 같이 우리가 6개월 생활을 안 해서 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개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써주시면 되고 근속기간도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뭐 업체들이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취업 컨설팅 해주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몇 개월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쭉 써주시면 되고 나는 경력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만 써주세요. 그리고 자격증 쓰는 게 있는데 여기 보유기술, 외국어 능력, 기타 뭐 자격증 쓰는 란이 있거든요. 자격증 뭐 있는지 뭐 운전면허 있죠. 여러분들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은데 운전면허 자격증 맞고요. 그리고 뭐 IT하고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들 안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다 쓰시면 돼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최대요. 왜?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오셔도 돼요?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뽑아내는 거고 생각보다 운전면허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남성분들 써주시고 밑에 희망 근무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내가 자바 베이스로 프로그래밍 개발해가지고 취업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지도 놓고 보면 서울 경기가 제일 많아. 업체도 그렇고 연봉 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서울 쪽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도와주지? 근데 저희가 대외 형식이라 해서 서울 본사에서 취업 지원팀이 따로 구인하는 업체들 하면 지방권에도 다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나는 근데 죽어도 올라갈 마음이 없으면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쓰시면 되고 뭐 내가 올라갈 마음이 확실히 있다.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잖아요. 여러분들. 개발자는 그래도 올라가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안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면 이반 7월 5일에 이제 저희가 IT하고 관련된 거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그 반은 좀 다른데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만 10몇 명 한 번에 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취업 희망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남권이라고 하죠. 그렇게 취업이 희망 안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여기 내가 취업을 최대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권 취업이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확히 써주시면 저희 쪽에서 대외 업체에서 서울 지역 업체 매칭을 좀 최대한 시켜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있겠지. 이제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할 때 힘이 들겠죠. 힘은 들겠죠. 서울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옆에 이제 밑에 연봉이 있거든요. 연봉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걸 보시면 설문지를 보시면 되게 낮아요.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써 있는 영역이 낮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기타 있잖아요. 기타가 있어요. 여기에 희망 연봉 써주시면 됩니다. 희망 연봉 써주시면 되고 연봉 얼마나 줘요? 처음 취업할 때 이런 거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이거 해드릴 때 그거 사실 개인마다 틀려요. 근데 여기 전공자가 몇 분이고 비전공자가 얼마나 했는지 전 잘 모르지만 비전공자가 취업을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써 있는 것보단 높아요. 그래서 그냥 기타 희망이라 쓰시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사람인이든 그 워크넷이나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면 백엔드 쪽 취업할 때 신입들 연봉 얼마 받는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찾아본 다음에 쓰시면 되고, 그냥 자꾸 이제 요즘 상담하다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장난으로 가끔 얘기하는데, 비전공자로 백엔드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 전략산업으로 6개월 배우고 취업을 하는 분들이, 이거 아마 이제 우리 지윤쌤한테 얘기 듣고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똑같이 교육받은 분이 일본으로 해외 취업 나가면 걔네들 신입 연봉이 비전공자 기준에서 백엔드로 취업했을 때 3,700엔 잡혀 있어요. 3,700엔. 그 N은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판으로 어느 정도 가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했을 때 일본 IT 기업의 비전공자가 신입 취업했을 때 나 주는 연봉만큼 주냐 안 주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엔화가 우리나라 돈과의 환율 차이를 보면 비슷하죠. 지금은 이제 더 떨어졌나 오르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낮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 좀 해보시고, 검색을 조금 해보시고 여기 희망 연봉란에 기타에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 앞에 거에 사실상 체크할 만한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이 낮게 들어간 건 우리 학원이 IT만 하는 게 아니고 웹 디자인도 있고 회계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영역대 연봉이 좀 앞에 잡혀 있어서 그렇고, 개발자분들은 이 영역에서 체크를 욕심이 없으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영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 사실상 없으니까 기타에다가 본인들이 희망 연봉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희망 취업 분야는 그냥 본인들이 써주시면 되고, 밑에 이제 질문이 간단하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본인들 생각 다 써주셔야 돼요. 그게 저희가 컨설팅하고 취업 매칭하고 할 때 요거 근거로 일단 최대한 할 거고, 서울 경기권으로 이쪽 동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완료되면 대외영업팀 취업 전심으로 넘어가요. 서울 취업 희망하신다는 분들은.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면접이 가능한, 당연히 포트폴리오랑 다 받겠죠. 그래서 위에서 매칭을 최대한 잡아줄 거고,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거 이제 쭉 보고 써가지고 이거는 오늘까지 저희가 거둘 거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양식은 저희가 오늘 안에 지은쌤이 다 개인 톡으로 양식을 다 공유 드릴 겁니다. 얘는 언제까지 내주셔야 되냐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게 그 개인정보 들어있잖아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훈쌤이 그 공유해줄 때 저희 메일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막 카톡이나 이런데 아니면 걷어서, 이거는 개인정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카톡 보내드릴 때 밑에 메일 주소 드릴 거니까 글로 보내주시면 되고,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나서 이제 가장 자기소개서의 상태가 문제가 많은 분 먼저 저희가 클리닉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자기소개서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쉽게 쓰는 거 알려드리면 구글에 가가지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 자기소개서 쓰기만 검색해도요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잘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게 없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그 수행한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가장 커요. 가장 많이 질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술할 수 있게 자기소개서 쓰시면 되고, 그런 거 쓰는 분들 있잖아.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따뜻한 엄마 아빠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난감한 자기소개서인데, 여러분들 양식을 받아보면 알 거예요. 받아보면 알 거고,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자기소개서 쓰는 양식하고 다르고, 프로젝트 위주로 좀 쓰게 되어 있고, 경력 위주로 쓰게 되어 있고, 맨 밑에 성격 쓰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격도 저는 소심하고 막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하면서 이런 부분을 뭐 잘할 수 있는 꼼꼼함이 생겼다든가 뭐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처리해서 뭐 단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약간 꼼꼼함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걸 쓰는 거지. 정말 솔직하게 저는 되게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친해지면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 한 번만 때려보면 진짜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공개돼 있어서, 다만 인터뷰 질문이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이제 프로젝트 위주의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뭘로 하느냐, 이게 어려운 건데, 자기소개서는 요즘 못 쓰는 사람 없어요. 검색해보시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쓰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그거 오늘 보내드리는 거 보시고, 저희가 지금쌤 우리 이번 대학교에 가서 메가스터 고쳐 설명했던 PDF 있잖아. 그것도 하나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 거 보시면 대충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거 PDF 하나 또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나눠드리고, 오늘 가시기 전까지만 제출을 이따가 올라와가지고 수능 거두면 그때 좀 주시고, 혹시 볼펜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 뒤에 분들 그거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프로젝트 하느라고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취업 준비도 바빠야 되니까 이력서 쓰고 자격증 쓰고 이런 것들 좀 주말에 시간 내셔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안 들었다고 별도로 연락드린 분들 안 들으셨죠? 들었어요? 얼마큼 들었어요? 이거 종말이 얼마 안 남아서 80%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꼭 안 들어도 넘기기 하면 되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었죠? 이런다고 바빴죠? 요거 꼭 들어주시고, 저희 강사님 나중에 마칠 때 걷어만 주세요. 네.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네. 그러면서 내려가도록 하죠. 그래서 원티어, 투티어, 쓰리티어 IT 용어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컴퓨터 2대, 3대, 한 대로 구성을 프로젝트 구성한다. 이런 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이게 투티어인데 여기에 프론트와 백엔드가 있는 컴퓨터고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DB가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선으로 연결된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제안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보통 제안서에 항상 들어가는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와이어프레임은 지금 하고 있죠? 화면 캡처하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는 뭐 저희 뭐 마지막에 시연하면서 통합 테스트 하겠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기술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부분별로 옵차가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제한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타 사이트와 최고로 차별화된 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 개요에서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친화성이나 운영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사업 관리는 예, 팀 조직도 넣어주시면 돼요. 항상 사업 관리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평상 관리는 뭐로 하니까 GitHub를 쓰겠다, 구글 드라이브를 쓰겠다 이런 거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 팀 조직들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도 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PM을 뺄게요. 팀장을 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팀원들 쫙 있고요. 거기다가 역할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팀원의 이름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팀원은 프론트, 이 팀원은 백엔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팀 조직도도 이제 사업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하겠다? 소프트웨어 제작기간 USB로 배포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사실 분들은 1년 기술 지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이 제품을 판다고 해서 가정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어느 비슷하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여기서 종료 보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제안서에서 와이어프레임 대신에 실질적인 화면 구성 캡처만 딱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대체해가지고 화면 구성 캡처만 딱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당부드릴 분들은 소스 관리 하실 때 어제도 물어보시는데, 팀 소스 관리 이제 하셔야 되죠? 소스 관리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실 건데, 보통 이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공통팀을 하나 나눠가지고 공통을 담당하는 분은 뭐를 하냐면 프론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 있잖아요. 백엔드가 있으면, 프론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으면 공통을 담당하시는 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통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업무에서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공통팀을 땡겨갑니다. 아시겠죠? 이분들이 먼저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프론트에서 하실 일들이 뭐냐면, 홈하면, 로그인, 이런 것들 있죠? 메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개발자들이 메뉴가 달려 있어야 거기다가 게시판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빠르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마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테마에 메뉴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초기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로그인은 나중에 넣더라도 홈이나 일단 메뉴들 있잖아요. 메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이 됩니다. 메뉴,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푸터 있죠. 푸터 이런 것들을 분리할지 아니면 합칠지 요거를 계획하셔가지고, 공통팀, 지금 공통팀이야 없으니까 공통 담당자가 요걸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넘겨줘야 요 메뉴에다가 각각의 화면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 담당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담당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프론트 개발자들은 다른 프론트 개발자들은 공통 담당자가 요거를 만들어주면 요거를 그대로 내려받아가지고 바로 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 게시판을 뭐 Q&A부터 시작해서 맞죠? Q&A 뭐 FAQ 있죠? FAQ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 담당자가 먼저 빨리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하고 요거를 어떻게 소스 올려놨으니까 내려받아서 작업들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발자들이 게시판들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홈은 개발자한테 맡기가 좀 그렇거든요. 홈과 메뉴, 헤더, 푸터 이런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한 명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게시판들 있죠? Q&A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Q&A FAQ 또 뭐가 있죠? 예약 게시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개발자들한테 업무 분담을 하셔야 돼요. 업무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최대한 소스 관리는 각 담당자들이 공통된 소스를 작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통된 소스를 작업하면 충돌이 일어나서 소스가 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가 3명이 A, B, C, 세 명이 있으면 A는 Q&A 화면 만들고요. Q&A 화면 만들고요. B는 FAQ 화면 만들고요. C는 공통 만듭니다. 공통. 이렇게 하면 소스가 같은 하나의 파일을 두 명이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이해 중요합니다. 나중에 꼬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지 마시고 업무 분담을 하실 때 공통 담당자와 각각의 메뉴 있죠. 게시판에 Q&A나 FAQ. 그래서 한 파일을 두 사람이 동시에 작업 못하게 업무 분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소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론트뿐만 아니라 백엔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백엔드, 프론트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백엔드, 프론트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스를 두 명이 동시에 건드리지 못하게 업무 분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합할 때는 한 곳에 타라락 소스만 복사해서 밀어 넣으면 하나로 취합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폴더로 분리하셔도 돼요. 저희 백엔드 할 때 프론트 할 때 폴더로 분리했었잖아요. Q&A 폴더 분리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취합하면 취합해주세요. 라고 바로 붙여가지고 붙여넣기로 취합이 되게.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소스를 하나의 한 페이지, 예를 들어서 HTML이라면 1페이지를 두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건드리지 못하게 업무 분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관리되면 깃허브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소스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충돌을 피해야 돼요. 충돌, 회피하는 게 이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깃허브를 쓰셔도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깃허브보다는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쓰시다가 소스가 엉켜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소스 관리하는 대표자를 한 명 뽑아서 계속 최신화하면서 계속 취합을 해서 오늘 몇 일자로 최신화됐으니까 내려받으세요. 계속 공지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개발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스가 꼬이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작업하시든지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보내드리고 백엔드도 위와 동의 보내드리고 참고 자료도 보내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하시고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빠르게 제가 해결한 것들은 바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청드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안서 발표는 29일 날 하죠. 29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목요일. 괜찮죠? 29일까지 제안서를 만들어서 오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요일 발표하고 그때 주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과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팀별로.